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방송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의 문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넣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는 유한타증권과 콘텐츠 제휴 서비스를 맺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유한타 증권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 저희의 주식 정보와 실시간 매매 일지를 네이버 카페와 텔레그램을 통해 무료로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요 아래 내용은 뭐 간단한 겁니다. 저희는 유료 리딩을 하지 않고 어,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은 개인 의견이 있고 언제든 어, 매수 혹은 매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저희가 소개하는 이 종목과 시황은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요거 투자의 판단과 결정,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에게 기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읽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유튜브로 좀 이렇게 올려놓을까 하는데요. 오늘은 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코스피 저희가 코덱스 200과 코덱스 200 밀치 혼합을 매수하고 있었잖아요. 적립식으로. 근데 적립식은 일단 중단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요거를 제가 위로 이렇게, 설명 들어볼게요.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코스피가 이제는 어떤 저평가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과거에 이렇게 월간 차트로 만약에 본다면 과거에 이렇게 이런 저평가 구간이라면 적립식을 시작하는 게 매우 좋은 시기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번에 최근에 마지막은 어떻게 했었냐면 저도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요 언저리에서 적립식을 시작해서 요때 적립식을 끝내고 다시 요 언저리에서 시작을 했는데 금세 반등하는 바람에 적립식을 중단한 요런 상황이고요.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일간 차트로 보면 저희가 코덱스 200을 한번 더 매수한 적이 있었잖아요. 저희는 여기를 빠져나가는 요 구간부터는 일시적인 과매도 영역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 요날 코덱스 200을 좀 비중을 좀 무겁게 해서 더 빠지면 더 살 각오로 여기서부터 코덱스 200도 좀 무겁게 사자. 적립식 외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것은 1차 매수하고 나서 바로 올라서 여긴가 하여튼 요 언저리에서 저희가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어 요거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간략한 어떤 시장의 모습을 먼저 좀 보면 월간 차트로 잠깐 보면 다우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뭐 다우, S&P 500, 나스닥 이렇게 보면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현재. 아마 근데 그 강한 이유는 지금 미국 시장의 어떤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지만 그럼에도 아직은 어떤 좀 견조한 어떤 성장이 있고 그리고 좀 또 견조한 노동시장 이런 것들의 어떤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도 조금 좋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지금 높은 금리가 오래된다면 안 좋아지는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미래의 경계심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겠죠. 어, 그리고 지금 쭉 보면은 음, 저희가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이 이 중심선을 세 번 정도 부딪히는 오늘은 기술적 분석 내용 위주로 좀 할 겁니다. 세 번 정도 무너질 때 좀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다행히도 1,300원 아래로 내려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이거를 주간 차트로 한번 볼까요?
주간 차트로 보면은 한국 원달러 환율은 저희는 요 상단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었는데 다행히 여기를 돌파하지 않고 내려오는 모습이 좀 있었고 요 당시 때 채권 금리들이 많이 빠지는 이런 상황도 같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곳에 좀 같이 볼 것은 어, 달러 대 유로 요 비율 요게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했죠. 요게 이렇게 반등할 때 코스피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니까요. 같이 확인한다 이런 말씀 드렸고 지금은 주간 차트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원달러 환율도 그렇지만 중국 위안화가 확 꺾여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이렇게 급락하면 어느 정도 나중에는 뭐 반등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이런 시장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요거는 자주 말씀 안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제가 꼭 보는 것 중에 하나는 회사채 무보증 3년 BBB 마이너스인데요. 저희가 가치 평가할 때 그래도 꽤 많은 높은 어떤 가중치를 두는 숫자입니다. 지금은 이게 10.85 정도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쳐보면 이렇게 회사채 무보증 3년 BBB 마이너스 이렇게 치면 나오는데요. 이게 이렇게 보면은 언제부터인가요? 이때 어, 요 언저리부터 서서히 올라가더니 요렇게 쫙 올라갔죠. 그리고 최근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다니 이렇게 쫙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쭉쭉 빠지는 이런 모습인데요. 요거를 코스피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코스피와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딱 반대로 나오죠. 이렇게 여기 올라갈 때 얘는 확 빠지는 모습,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다시 올라갈 때, 그쵸? 올라갈 때 여기서 다시 또 이렇게 꺾이면서 얘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일정 부분 조금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도 조금 더 편하게 보는 것은 이제 환율이겠지만 회사채 무보증 요거 숫자도 간간히 좀 확인한다. 근데 이것이 의미 있는 라인을 좀 이렇게 깨고 내려가는 모습들이 좀 나와서 조금 좋아 보인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오랜만에 한번 좀 보여드리면 저희가 보는 요게 그 코스피의 인버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는 코스피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겠죠. 인버스니까 지금 현재는 반대로 보이고 있는 건데 요것을 저희가 그 어떤 초록색의 수급선을 이렇게 달아서 보면 항상 이렇게 대칭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현재 인버스를 이렇게 쭉 보면은 요 초록색 선과 거의 데칼코마니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음, 요 초록색 선이 지금 보고 있는 요 초록색 선이 코스피의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놓고 보면 코스피를 놓고 보면 어, 요 수급선이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는 요 모습과 이 코스피의 모습이 거의 비슷하게 가죠. 그래서 지금 요 수급선이 약간 좀 움직이는 상방으로 올라가는 사실 요 구간에 외국인들의 수급도 좋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수급선이 이렇게 올라가 준다면 코스피가 좀 일정 부분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 그 업종 차트를 좀 보면서 코스피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코스피가 어, 하락 중에 나오는 반등의 성격이 조금 더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카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2,500 정도는 지금 뭐 저평가도 아니고 고평가도 아닌 적정한 그런 위치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떤 모멘텀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올라간다면 저는 2,680 정도 요 언저리가 맥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려면 일단 여기서 이만큼을 더 올라가려면 사실 몇 프로 남진 않았지만
이 121선을 돌파하고 이 RSI가 과열권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목표였던 2680 정도를 한번 테스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요거를 예전에도 한 말씀드렸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는 업종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를 볼 때는 어 120일 이동평균선과 RSI 많은 것 중에 요 두 개를 좀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어떤 보는 뭐 굉장한 어떤 이런 건 아니고 아주 심플하게 그냥 보면 120일 이평선 위에 있을 때의 코스피와 요거 아래에 있을 때 코스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 좀 납니다. 요 위에 있을 때 코스피와 이 아래에 있을 때 코스피는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급하지 않게 시장을 좀 본다면 1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시장이 있을 때는 확실히 시장이 좀 강한 모습이 좀 나옵니다. 근데 요것을 이제 또 RSI와 좀 합쳐서 본다면 저는 RSI를 볼 때 이 상단의 과매도 요 두 선 있잖아요. 요 두 선에 어, 얘네가 터치를 언제 끝나는지를 좀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과거에 보면 이렇게 계속 과열권으로 들어갈 때는 사실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과열권에 못 미치고 여기 보면 과열권에 살짝 따고 그 다음엔 아예 과열권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구간이 여기가 여기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여기고 이런 구간에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또 반대로 이제 하락권에 들어갔을 때 계속 이렇게 과매도를 계속 찍습니다. 심하게 찍죠. 찍다가 어느 순간 살짝 못 미치고 어느 순간은 아예 닿지 않는 이런 구간들 있죠. 요 구간부터는 아, 시장이 좀 색깔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서 그런 어떤 과정에서 다시 이런 과열권들이 좀 나온다면 아,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 근데 시간이 지나 다시 과열권에 어,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 여기거든요. 다시 시장은 힘이 빠지는구나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과열권이 다시 생겼잖아요. 근데 이 과열권이 생겼을 때, 이거 좀 타이트하게 한번 해서 볼게요. 이 하락 구간에서 상승 구간으로 갈 때, 이 과열권에서 한 번은 이 위의 과열권을 한 번을 터치해야 전환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터치가 안 되면 힘이 없이 다시 빠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요 하단에 있는 과매도 영역을 이탈해서 코스피가 만약에 어떤 상승 추세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어, 꽤 높은 확률로 RSI의 과매수 영역이 한 번은 터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터치가 되지 않는다면 120일 이동평균선을 살짝 넘는다 하더라도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그냥 기술적으로는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과거의 어떤 사례를 한번 좀 볼까요? 사례를 좀 보면은 가장 가까웠던 사례는 뭐 여기겠죠. 여기인데 좀 미래에도 좀 보면은 아니, 예전 과거로도 좀 보면은 여기 과열권을 한번 찍고 나서부터는 조정이 받더라도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거든요.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한번 차트를 펴놓고 RSI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2017년일 때도 이렇게 RSI가 약해지고 완전히 이제 닿지 못하는 이런 순간에 왔을 때 시장은 상당히 힘이 빠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좀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진짜의 어떤 약한 이 횡보 장세. 사실 이때 되게 힘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2016년도에 이때 바닥을 찍고 매수했지만 한 1년 정도 횡보했던.
그 기간. 근데 요것을 돌파하는 이 과열권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시장의 추세가 아주 강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최근 걸로 본다면 이 RSI의 과열권을 한번 지켜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 121 이평선을 어떻게 잘 안착하는지, RSI에 과열이 들어오는지, 그거를 최근에는 좀 지켜보고 있고, 그것이 오지 않는다면 지금의 가격 정도면 뭐 적당한 거 아닌가. 더 오르려면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코덱스 200 무겁게 샀던 거는 좀 이른 매도를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적립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코덱스 200과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형은 요거의 상황을 좀 보면서 이익 실현을 할지 좀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예. 그래서 지금 뭐 아까 카페에 남겨드렸던 것처럼 뭐 최근 한국 시장이 이렇게 뭐 좋은 이유 뭐 다양한 어떤 뉴스들을 좀 올려드렸는데요. 사실 그런 것보다 지금 미국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좀 판단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 한국 시장은 RSI의 121평선을 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예. 이렇게 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